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명승지가 참 많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산이기 때문에 푸른 숲과 나무가 주는 혜택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은 바닷가나 숲이 울창한 곳에 호젓한 정자와 누각을 지어서 망중환을 즐겼습니다. 그곳에서 가까운 벗들과 풍류를 즐기고 번잡한 속세를 벗어나 마음을 달래곤 했는데요. 자연과 벗하며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시각적으로 구현된 정자와 누각은 모두가 꿈꾼 작은 이상향이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누정이 짙푸른 해안선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곳, 관동팔경으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관동 8경 중 유일하게 바다가 아닌 강을 품고도 제1경으로 꼽히는 삼척 죽서루. 유유히 흐르는 50촌의 맑은 물, 가파른 천길 벼랑 위에 고고하게 서 있는 죽서루는 마치 원래 자연의 일부였던 것처럼 살포시 내려앉아 있습니다. 건축 구조 역시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지혜를 발휘했는데요. 천연 안반을 주춧돌 삼아 높이가 다른 17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누각을 올렸습니다. 죽서루는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들이 묵던 숙소의 부속 건물로 이곳에서 풍류를 즐겼는데요. 언제 창건됐는지 정확히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빼어난 경관 덕분에 많은 시인과 묵객이 찾아와 시를 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죽서루 내부에는 정조 임금과 율곡 이이를 비롯해 당대 유명한 선비들이 남긴 기문과 시판이 죽서루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을 도와 이 아름다운 누각을 세웠는가? 지나온 세월 얼마인지 도무지 알 수 없구나. 들판 저 멀리 산봉우리에는 감푸른빛 서려 있고 강변 모래가에는 맑고 차가운 물이 흐르네. 시인과 묵객은 원래 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 맑은 경치 속에 어찌 나그네 수심이 생기리요. 모든 인연 떨쳐버리고 긴 낚싯대 들고 푸른 강변 서쪽 물가에서 잠든 갈매기와 함께하리. 송광정철이 관동별곡에서 그린 관동팔경의 제2경 울진 망양정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정자라는 이름답게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조망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동해 만경창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우뚝 선 망향정. 예로부터 관동팔경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관동팔경 가운데 으뜸이라고 해서 조선 숙종 임금은 관동제일루라는 현판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동해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문인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강원도 관찰사로 망향정에 올랐던 송강정철은 관동별곡이라는 걸작을 남겼고 김시습, 이산회 같은 유명한 문장가들도 주옥 같은 시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직접 관동팔경을 유람한 숙종은 망향정에서 느낀 감회를 한 편의 시로 완성했습니다. 여러 골짜기 겹겹이 구불구불 열리고 성난 파도 거센 물결은 하늘에 닿아 있네. 지금 이 바다를 술로 만들 수 있다면 어찌 겨우 300잔만 마실 수 있으리요. 천혜의 절경 덕분일까요? 겸재 정선과 단원 김홍도도 이곳 풍경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사실 처음 지어졌을 때 망향정 위치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울진군 기성면 망향리 현종산 기슭에 있던 것을 1860년 철종 때 지금의 위치로 옮긴 건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심하게 낡아 2005년 완전히 다시 지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은 덜하지만 망향정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닷바람은 여전합니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해안 일대 8곳의 명승지를 관동팔경이라고 하는데요. 통천, 총석정, 고성, 청관정과 삼일포, 양양 낙산사, 강릉 경포대, 삼청, 죽서루, 울진 망향정과 월성정입니다. 현재 망향정과 월성정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편입됐고 삼일포와 총석정은 북한 지역에 있지만 관동팔경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승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죽서루와 망향정처럼 드넓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곳에도 선비들의 풍류가 담긴 아름다운 누정이 많은데요. 삼척, 울진을 지나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낮에는 절벽 위 우뚝 솟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밤에는 조명 속 화려한 모습으로 수려한 자태를 뽐내는 밀양, 영남루. 진주 촉성루, 평양, 부병루와 함께 조선시대 3대 누각으로 꼽히는 곳이죠. 이 전설은 밀양아리랑이라는 노래로 전해지고 있죠. 영남루는 기둥 사이가 넓고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건물 서쪽 면에서 침류각으로 내려가는 지붕은 높이차를 조정해
층을 이루고 있어 독특합니다. 밀양강 절벽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선 후기 화려하고 뛰어난 건축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또 하나의 절경입니다. 초록빛 계곡물에 발을 씻고 정자마루에 누워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 근심 걱정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죠? 경상남도 함양에 있는 화림계곡은 영남 지방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안이삼동 중 한 곳입니다. 동호정, 군자정, 거연정 같은 조선시대 정자들이 계곡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데요. 풍류를 즐기던 조선시대 선비들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특히 거연정은 땅이 아니라 남강천 안박 위에 세워져 있어 들어가는 입구부터 특이합니다. 정자나 누각은 보통 계곡가에 자리하고 있지만 거연정은 과감하게 계곡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치형의 다리, 화림교를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데요. 마치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선비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거연은 자연에 어울려 편하게 산다는 뜻인데요. 흐르는 계곡물과 우거진 숲을 배경으로 바위 위에 우뚝 솟은 거연정은 자연과 함께 풍류를 즐기던 호방한 선비의 풍모를 닮은 듯합니다. 화림동 계곡의 절경을 빚어내는 거연정은 조선 인조 때 서원과 함께 지은 초막정자를 1872년 후손들이 기와로 고쳐 지은 것입니다. 기암괴석과 물, 아름드리, 노송이 어우러진 경치가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주인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선 인조 때 아내 현감으로 이곳에 온 연암 박지원. 한양에서 함께 풍류를 즐기던 지인들이 하나 둘 떠나자 그는
화림동 계곡의 거연정을 찾아 시름을 달래곤 했는데요. 한양을 떠나온 연암에게 거연정의 산수정원은 풍류의 운치를 느끼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영남 선비들이 심신을 수양하고 풍류를 즐기던 최고의 명소 화림동 계곡 거연정에는 선비들의 풍류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상남도 함양에는 화림 계곡을 따라 줄지어 있는 정자나 누각뿐 아니라 선비의 고장답게 아름다운 명소들이 많습니다. 한때는 왕에게 편액을 하사받은 사액서원이 무려 13개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양이 선비 문화가 왕성한 이유는 뭘까요? 함양은 조선시대의 유배지였기 때문에 비운의 학자나 고위 관리들이 이곳에 둥지를 틀었는데요. 당파 싸움에 휘말려 관직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한 거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높은 학식과 지조를 갖춘 학자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선비 문화가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외장을 껴안고 남강의 푸른 물결로 뛰어든 논개의 한과 기계가 서린 경상남도 진주로 가봅니다. 이곳에는 2012년 CNN고에서 선정한 한국의 명소 50곳 중에 하나로 건축미와 영남 제1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누각이 있는데요. 남강의 바위 벼랑 끝에 장엄하게 솟은 촉성루를 만나봅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진주 남강이 붉게 물듭니다. 임진왜란 당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돼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진주 대첩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축제가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진주 남강 벼랑 위에 높이 솟은 촉성루가 화려한 축제의 장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전란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가 바로 영남 제1의 아름다운 누각 촉성루였는데요. 평상시에는 지역에 향시 치르는 고사장 역할도 했습니다. 촉성루는 고려 고종 때인 1241년 진주 목사 김지대가 창건했는데요. 무려 800년의 전통을 지닌 유서 깊은 곳입니다. 다른 지역의 누각과 정자가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라면 촉성루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민심을 결집했던 충절과 호국의 상징이었으며 지역의 화합을 도모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 진주 지방에서 전승된 진주 건무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는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적장을 껴안고 남강으로 뛰어든 의기논개의 넋을 애도하는 뜻에서 진주 기생들이 칼춤을 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1780년) 진주를 유람하다가 촉성루를 찾은 19살의 젊은 선비 정량용은 촉성루 마루 위에서 펼쳐지던 무의들의 건물을 보고 한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금북 울고 젖대와 검은 곳 소리 사방으로 트인 연석은
광활한 가을물 같아라. 진주성 여인은 꽃 같은 얼굴에 옷차림은 군복이라 영락없는 남자. 자색 깊 쾌자의 푸른 전립. 좌중향에 절한 뒤 발꿈치 들고 사뿐사뿐 종종걸음 느린 박자 맞추며 갈 때는 서글픈 듯 올 때는 기쁜 듯 선녀가 나는 듯 훌쩍 내려왔는데 발밑에선 출형 같은 검광이 번쩍번쩍 몸 기울여 거꾸로 꽂아두고 한참을 덩실덩실 열 손가락 번득이니 뜬구름 뒤집는 듯. 예로부터 크든 작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풍수지리를 염두에 두고 배치를 했습니다. 한옥을 지을 때도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을 선호하고 산을 배경으로 강을 끌어안은 배산임수 지형을 기본으로 하는데요. 하지만 정자나 누각을 지을 때는 좀 달랐습니다. 실용성보다는 짓는 이의 성향이 가장 많이 반영됐는데요. 시를 쓰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지었는지, 혹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지었는지 그 목적과 취향에 따라 특별한 공간이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가에게 풍성한 영감을 불어넣어준 문학의 산실, 전라남도 담양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우리나라에서 정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소세원의 세연정, 면왕전, 면옥헌, 송강정, 시경정 등이 있죠. 시경정은 그림자도 쉬어간다는 이름처럼 호젓하고 나직한 산중에 자리한 아담한 정자인데요. 계절마다 꽃향기 가득하고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니 선비들이 시상을 떠올리기에 좋은 곳입니다. 시경정은 조선 명조 때 서화당 김성원이 장인인 석천 이몽룡을 위해 지었는데요. 을사사화를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낙향한 송강정절이 이곳에서 이몽룡, 김성원 같은 문사들과 교류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때 나온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산별곡인데요. 성산은 시경정이 터를 잡은 산 이름으로 시경정의 아름다운 경치와 김성원의 풍류를 예찬한 노래입니다. 어떤 지나가는 나그네가 성산에 머물며 하는 말이 서화당 시경정 주인아 내 말을 들어보소. 인간 세상에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찌 한강산을 좋게 여겨 적막한 산중에 들어가서 안이 나오시는고. 산속에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더니 눈 아래 펼쳐진 경치가 철 따라 철로 생겨나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신선히 사는 세상이로세.
전라남도 보성군 등량면 강골마을. 1937년 방조제를 쌓기 전까지는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넘실거려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광주 이씨 집성촌인 강골마을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조선시대 한옥마을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봉산 봉우리 아래 드문드문 펼쳐진 한옥들이 정겹습니다. 산수가 아름다운 강골마을 뒤 깊숙한 숲속. 대나무 숲길을 지나면 고풍스러운 담장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조선의 헌종 때 이 집만이 후학 양성을 위해 지은 정자 열화정입니다. 기역자의 누마루집 형태로 아름다운 정원도 갖고 있는데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맵시가 오랫동안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열화정은 친척과 정이 오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기뻐하다는 뜻인데요. 다른 정자와 달리 독립된 가옥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강골마을의 사랑방이자 친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소통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대한제국 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싸웠던 이관이, 이육래, 이양래 등이 모여서 의거를 도모했던 의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었던 정자와 누각은 빼어난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도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번잡한 현실을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각과 정자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비움과 성찰의 장소이자 선조들이 남겨준 귀한 선물입니다.